자, 10주차 2차 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IP 서브네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308페이지부터 해서 320페이지까지 그 설명을 저는 다른 PPT를 가지고 좀 설명을 제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PPT가 더 쉽게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요 PPT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PT는 제가 또 LMS에 파일을 올려놓을 테니까요. 영상을 보면서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IP 서브네팅. 즉, IP를 갖다가 뭐 쉬운 말로 쪼개겠다. IP를 우리가 쪼개 쓰겠다. 어떻게 우리가 쪼개느냐, 어떻게 서브네팅 하느냐, 이것을 아는 게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IP의 그 형태를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한번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서브넷 마스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다시 한번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왜 이거를 모르고는 우리가 IP를 갖다가 마음대로 서브네팅, 즉 쪼개는 방법을 이해할 수가 없고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IP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P는, 자, 우리가 쓴 IP는 버전이 지금 4입니다. 예, 이것도 반드시 기억하셔야겠죠? 버전 4. 자, 버전 4는 IP가 32비트로 우리가 만들어지더라. 그러니까 이게 32승이니까 얘가 표현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우리 1장에 나왔습니다만 42억 9천여만 개의 경우 수. 이진수가 전부 다 0인 것부터 전부 다 1인 것까지 표현하는 우리가 부분에서 경우의 수가 42억 9천여만 개입니다. 이 42억 9천여만 개 중에 우리가 IP는 ABC, E, DE까지 있지 않습니까? D는 예약되어 있고 해서 우리가 ABC밖에 못 쓰는데 그 쓸 수 있는 ABC 안에도 또 예약된 게 또 있었죠. 뭐 룩백, 뭐 디폴트 라우트 또는 뭐 링크 로컬 어드레스 등등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쓰는 게 30만 7, 8억만밖에 안 된다. 37억여만 개. 그걸 전 세계가 나눠 쓰다 보니까 IP가 그 고갈이 사실 돼버렸죠. 현재, 그죠? 그래서 이 IP 버전 4를 쓰면서 IP 버전 4의 가장 문제가 바로 유한성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IP 개수가. 이거를 갖다가 임시적으로 해결하면서, 유한성이죠. 해결하면서 우리가 네트워크를 운영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IP를 갖다가 조금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하는 방법론에서 나온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라고 했죠? 바로 클래스리스. 클래스를 무시하자. 바로 오늘 이야기할 서브네팅이라는 기술이 나오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나요? 사설 IP. IP가 충분하다면 사설 IP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겠죠. IP가 부족하다 보니까 굳이 공인 IP를 쓸 필요가 없는 네트워크는 사설 IP를 할당을 하고, 그 사설 IP가 인터넷 접속을 할 때는 우리가 공인 IP로 변환시켜주는 우리가 NAT라는 기술을 써서 우리 집에서 공유기가 하는 역할, 이 NAT라는 기술이 또 우리 2학기 가서 공부할 라우트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했죠. 지금은 방화벽의 중요한 기능입니다만 이게 우리 집에서는 공유기 역할입니다.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스레이션, 사설 IP를 우리가 인터넷에 나갈 수가 없다 보니까 사설 IP를 쓰는 호스트의 패킷을 바로 공인 IP로, 그죠? 출발지 IP를 돈 주고 구입한 우리 집에 하나의 공인 IP로, 그죠? 변환시켜주는 기술. 이게 바로 나트 기술입니다. 이렇게 사설 IP가 나온 이유도 IP 버전 4가 사실은 부족하다 보니까 유한성이라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나온 게 사설 IP죠. 그래서 사설 IP 이야기도 1장에서 잠깐 했습니다만 오늘은 우리 버전 4의 어떤 그런 유한성을 임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IP를 효율적으로 쓰자. 바로 서브네팅에 대한 이야기, 클래스리스 어드레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어떤 부분도 사실은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서브네팅도 한계가 있고 사설 IP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근본적인 IP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게 바로 IP 버전 6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버전 6는 몇 비트로 만들어진다고요? 128비트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128승을 계산하게 되면 이건 뭐 무한대는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숫자만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P 부족 현상을, 버전 4의 부족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버전 6다. 그러니까 버전 6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여러분이 2학기에 또 네트워크 구축 운영 수업에 가면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IP는 버전 4, 현재 버전 4는 32비트로 지금 만들어져 있다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 IP는 IP 하는 부분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계층적인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왼쪽 부분이 뭐라고요? 네트워크 주소부. 오른쪽이 뭐라고 했죠? 호스트 주소부. 기본적으로 몇 계층 구조? 2계층 구조를 가지게끔 태어났다. 라는 겁니다. 이 2계층 구조 형태 그대로 쓰는 게 바로 클래스 풀 형태죠. A, B, C 형태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무시하자는 이야기죠. 우리는 요 중간에 새로운 3계층 구조를 그죠? 서브넷 주소부를 하나 만들자. 아까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자, 그런 의미를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 버전 4는 32비트를 8비트씩 네묶음으로 표현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되고요. 8. 이 8비트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네트워크에서는 옥텟. 예, 옥텟이라는 단어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옥텟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첫 번째 옥텟, 두 번째 옥텟, 세 번째 옥텟, 네 번째 옥텟. 자, 이 하나의 옥텟에 8비트 이진수를 10진수로 표현하면 2의 0승, 1승, 2승 해서 2의 7승, 128, 64, 32, 16. 요 숫자를 이진수 비트 자리수의 10진 값을 좀 반드시 기억하자. 예, 이걸 이해해야만 우리가 서버넷 마스크, 서버네팅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그림 다시 한 번 더 기억 좀 하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IP는 이렇게 클래스 형태로 A, B, C, D, D는 예약되어 있죠. 특수 목적으로. 우리가 쓰는 건 A, B, C다. 그래서 A는 어떤 의미, B는 어떤 의미, C는 어떤 의미. 네트워크 주소부의 길이와 호스트부의 길이의 차이다. 요 이미지를 또 기억을 해야 되죠. 그래서 C 클래스는 세 번째 옥텟까지가 네트워크 주소부다. 결국은 C 클래스는 네트워크 개수는 많이 만들 수 있는데 각 네트워크마다 IP를 몇 개? 2의 8승이니까 256개의 IP를 가질 수 있는, 그 중에 2개 빼면은 254개의 IP를 가질 수 있는 이런 형태의 클래스가 C 클래스다. B 클래스는 2의 16승 65,536개 중에 2개를 빼고 65,534개의 IP를 가지는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 이미지를 좀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요 그림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A 형태, B 형태, C 형태. 2계층 형태에서 네트워크 주소부의 길이와 호스트부의 길이의 차이점. 기억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바로 클래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클래스 형태를 무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클래스 형태로 IP를 관리하게 되면 제일 작게 줄 수 있는 IP가 2의 8승이니까 C 클래스니까 그죠? 256개 IP를 주는 게 제일 작은 네트워크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한 것 같이 우리 뭐 기업의 지사, 작은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지사의 직원이 뭐 10명일 수도 있고 20명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클래스 형태로 준다면은 제일 작은 게 C 클래스예요. 10명, 즉 IP가 10개 필요한데도 256개를 줘야 되고 20개의 컴퓨터가 존재하는 지사에도 256개를 줘야 된다. 그럼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인 현상 아닙니까? 네트워크라는 것이. 그럼 이게 이렇게 우리가 클래스 형태로 준다면 제일 작게 주는 게 256개라다 보니까 IP의 낭비가 어마어마했겠죠. 벌써 IP가 그죠? 낭비가 됐을 겁니다. 고갈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클래스 형태를 무시하자는 이야기죠. 아까 설명한 것 같이 필요한 IP 개수만큼 IP를 할당하자. 그러려면 이런 클래스 형태를 무시하는 바로 클래스리스라는 우리가 어드레싱 정책으로 IP를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클래스 형태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 좀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A와 B와 C의 어떤 클래스 형태의 IP 범위를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함에 있어갖고 첫 번째 옥텟이 10진 값이 1부터 126, B는 128부터 191, C는 192부터 223까지 10진 값도 이해해야 되지만 우리 컴퓨터 네트워크의 뭐 컴퓨터든 네트워크의 모든 디바이스는 바로 이진수를 이해하더라. 그래서 A 클래스라는 것은 첫 번째 옥텟의 첫 번째 이진수가 0으로 세팅이 되어 있으면 이거는 A 클래스를 의미하는 것이더라. 10으로 비트가 세팅이 되어 있다면 이거는 B를 의미하는 것이더라. 110은 C. 이게 바로 클래스 구분 비트라고 제가 우리 1장에서 IP 시간에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반드시 좀 기억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잖아요. 만약에 첫 번째 옥텟 IP가 10으로 시작한다. 자, 10.5로 시작하는 IP 되겠다는 이야기죠. 야가 A냐, B냐, C냐. 우리는 10진수가 10이니까 요 범위 안이니까 바로 A 클래스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지만 우리 컴퓨터들은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10이라는 것을 이진수로 변환시켜서 이해해야 되겠죠. 그러면 10은 128보다 작으니까 맨 첫 번째 이진수가 0이 와야 되겠죠.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0이 옵니다. 맞죠? 128보다 작으니까요.
예. 그 다음 0이 와야 되겠다. 그죠? 뭐 어쨌거나 맨 첫 번째 비트가 0이니까 이건 무슨 클래스예요? A 클래스라고 우리 컴퓨터들은 판단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IP가 만약에 172로 시작하는 IP가 있다는 가정합시다. 172점. 자, 얘는 A냐, B냐, C냐. 우리 인간은 10진수가 170이니까 여기 안에 포함되니까 B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컴퓨터들은 172를 2진수로 변환시켜야 되겠죠. 자, 172는 128보다 크니까 맨 첫 번째 비트가 1이 와야 되겠죠. 두 번째 비트가 1이 와버리면은 128 더하기 64가 되면 192가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두 번째 비트가 0이 와야 되겠죠. 128보다 크지만 192보다 작으니까요. 그럼 10으로 시작하네요. 무슨 클래스입니까? B 클래스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요 비트를 우리는 클래스 구분 비트라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좀 이해를 좀 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좀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클래스 비트입니다. 첫 번째 옥테이 진수가 0이냐, 10이냐, 110이냐,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이해 좀 하자는 이야기죠. 자, A 클래스의 범위, B의 범위 다시 표현하자면 첫 번째 옥텟 10진 값이 1부터 126, 128부터 191, 그죠? 여기 바로 이 진수가 0이냐, 10이냐, 110이냐 이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마지막에 우리가 이계층 구조에서 우측 부분이 바로 호스트 주소부인데요. A 클래스는 2의 24승이죠. 1617만 7216개에서 두 개를 빼죠.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맨 앞에 거는 네트워크 주소부, 맨 뒤에 거는 방송용 IP. 기억하십니까? 예. 호스트 주소부의 이진수가 전부 다 0인 것은 네트워크 주소부다. 호스트 주소부의 이진수가 전부 다 1인 것은 브로드캐스트 IP다. 그것은 우리가 IP를 호스트에 할당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두 개를 반드시 뺀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끝자리가 이렇게. B 클래스는 2의 16승이죠. 65,536개 중에 또 맨 앞에 그 맨 뒤에 빼니까 끝자리가 4가 되고요. C 클래스도 2의 8승입니다. 그죠? 그 256개 중에 두 개를 빼니까 254개의 IP를 쓸 수가 있더라. 기억하시죠? 네. 요거 개념 반드시 좀 기억 좀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 서브넷 마스크 역할. 항상 IP에는 실과 바늘과 같이 뭐가 따라다닌다? 서브넷 마스크가 따라다닙니다. 서브넷 마스크. 예. 이 서브넷 마스크가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IP에는 반드시 서브넷 마스크가 따라다니느냐. 자, 우리가 1장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서브넷 마스크 역할은요. 우리 교재는 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바로 IP의 계층적인 형태를 만들어주더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서브넷 마스크 이진수가 1로 표현되는 부분이 뭘 의미하는 거다? 네트워크 주소부를 의미하는 것이다. 서브넷 마스크 이진수가 0으로 표현되는 부분이 바로 호스트 주소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계층 구조 맞죠? 이계층 구조. A 클래스는 자 8비트, 첫 번째 8비트, 첫 번째 옥텟이 네트워크 주소부니까 서브넷 마스크의 이진수가 첫 번째 옥텟 8비트가 1이고요. 나머지 24비트가 호스트부니까 전부 다 0으로 표현합니다. 24비트를. 그럼 이걸 10진수로 표현하면 255에 000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A 클래스의 디폴트 서브넷 마스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B 클래스는 두 번째 옥텟까지가 네트워크 주소부니까요. 맞죠? 두 번째 옥텟까지의 이진수를 서브넷 마스크 이진수를 1로 표현하죠. 여기까지가 네트워크 주소부가 되겠죠. 나머지 16비트를 갖다가 0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나머지 16비트가 바로 호스트부로 사용됩니다. 2의 16승. 아까 앞전에 표로 봤죠. 65,536개 IP를 가지는. 이거를 10진수로 표현하면 255에 00. 이게 바로 B 클래스의 디폴트 서브넷 마스크가 된다는 이야기죠. C 클래스는 24비트까지가 왼쪽에 네트워크 주소부니까 24비트까지를 서브넷 마스크의 이진수를 1로 표현하자. 나머지 8비트가 호스트부니까 나머지 8비트를 이진수를 0으로 표현하자. 자, 이게 바로 C 클래스 서브넷 마스크. 그래서 255, 0이 되겠죠. 이게 바로 C 클래스의 디폴트 서브넷 마스크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서브넷 마스크 역할이 뭔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이 서브넷 마스크의 이진수가 1인 것이 네트워크 주소부를 의미하는 것이다. IP 부분에. 그 다음에 0으로 표현되는 부분이 바로 IP의 호스트 주소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서브네팅을 마음껏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래야만 우리가 네트워크 설계를 여러분들이 쉽게 그죠? 예.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네트워크 설계를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서브넷 마스크 이 표기를
이렇게 말 그대로 서브넷 마스크 표기 25000, 25250, 25250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좀 약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 슬래시와 함께 뒤에다가 요 숫자를 적어주는데 이 숫자가 바로 뭘 의미하느냐? 네트워크 주소부의 길입니다. 즉 서브넷 마스크 이진수의 개수죠. A 클래스는 8비트까지가 1이다. B 클래스는 16비트까지가 이진수가 1이다. 네트워크 주소부죠. C 클래스는 24비트까지가 바로 이진수가 1이다. 의미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표기법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프리픽스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프리픽스 표기법. 자, 이런 표기법도 여러분이 같이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프리픽스 표기법으로 표현된 부분을 서브넷 마스크로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브넷 마스크로 표현된 부분을 이렇게 프리픽스로 여러분이 또 표현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네트워크를 설계할 때 보십시오. 이 네트워크 설계할 때 여기다가 서브넷 마스크를 막 적으면 도면이 좀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네트워크 설계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프리픽스 표기를 합니다. 자, 프리픽스 표기가 지금 슬래시 얼마로 되어 있나요? 24로 되어 있네요. 자, 24가 의미하는 게 뭐죠? 바로 2525250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컴퓨터나 여기에 네트워크 디바이스에 IP를 넣고 마스크를 떼는 전부 다 2525250이라는 서브넷 마스크를 쓰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럼 여기에 있는 모든 호스트는 172.162까지, 여기까지가 뭐다? 네트워크 주소보다 세 번째 옥텟까지가 나머지 마지막 네 번째 옥텟이 바로 호스트 주소부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8비트가 호스트 주소부니까 여기는 256개, 그 중에 0은 네트워크 주소, 255는 방송용 IP, 2.1부터 2.254까지 이렇게 그죠? 1부터 254까지 254개의 IP를 쓸 수가 있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고 그렇게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서브넷 마스크와 함께 프리픽스 표기법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을 좀 해야 된다. 자, 복습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도 기왕 이야기를 좀 합시다. 우리가 IP를 이게 서브넷 마스크의 두 번째 역할입니다. 서브넷 마스크의 첫 번째 역할은 좀 전에 설명한 것 같이 IP의 네트워크 주소부하고 호스트 주소부 즉 계층적인 형태, 어디까지가 네트워크 주소부냐, 어느 부분이 호스트 주소부냐를 구분하기 위한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IP와 서브넷 마스크를 우리가 세팅을 이렇게 우리 그 PC든 또는 아까 좀 전에 제가 라우터도 한번 구주차 때 한번 세팅해 봤지 않습니까? 그죠? 라우터든 IP를 넣고 반드시 서브넷 마스크를 같이 넣어줍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IP와 서브넷 마스크는 실과 바늘과 같이 반드시 따라다닌다고 했죠. IP만 존재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서브넷 마스크가 같이 따라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IP와 서브넷 마스크를 딱 집어넣으면요. L3 장비 이상, L3 장비라는 게 결국 라우터를 말하는 거죠. 우리 PC는 여러분들 L7 장비입니다. 왜? 어플리케이션이 지금 웹브라우저 같은 어플리케이션이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L7 장비란 말은 L3 기능도 갖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L3 기능 갖고 있는 장비들은 IP와 마스크를 집어넣으면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이진수로 다 변환시켜서 당연히 이진수로 계산하겠죠. 그죠? 비트 엔드 연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진수를 비트 엔드 연산은 뭔가 하면 IP와 서브넷 마스크 이진수가 전부 1인 것만 1로 내려옵니다. 1인 것만. 그럼 255는 다 1이니까요. 255 있는 부분은 IP 진수가 그대로 내려오겠죠. 그러면 211.41에 187.60이란 IP에다가 마스크를 2525250을 우리가 비트 엔드 연산하게 되면 자 255분은 그대로 211에 41에 187 그대로 내려올 겁니다. 이 진수가 둘 다 1인 게 255는 똑같이 내려와야 되니까요. 마지막 부분에 마스크가 0이네요. 0이라는 건 1이 둘이 1인 게 없죠. 그러면 전부 다 0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10진값이 0이 되겠죠.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211에 41에 187. 자, 결국은 보세요. 마스크가 25 빵이란 것은 255까지 세 번째 요까지가 네트워크 주소부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마지막 요 부분이 뭐였죠? 바로 호스트 주소부, 서브넷 마스크 이진수가 0인 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요 부분이. 여기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죠? 호스트 주소부가 이진수가 다 0이면은 0부터 다 1이면 얼마? 255까지 아닙니까? 그럼 결국 뭘 말해요? 211에 41에 187 0부터 211에 41에 187 255까지 256개의 경우의 수를 만들 수가 있는데 맨 앞에 0은 뭐였죠? 네트워크 주소. 맨 마지막 255는 브로드캐스트 IP. 쓸 수 있는 1부터 얼마까지입니까? 254까지를 요 네트워크에는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라고 이미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IP와 마스크를 딱 집어넣으면요. 보세요. 이 끝자리가 호스트 0이 딱 내려오네요. 결국 뭘 의미하는 거죠? 바로 네트워크 주소부를 딱 만들어냅니다. 네트워크 주소부를. 즉 211에 41에 187, 62 요 IP가 존재하는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주소는 187.0이라는 걸 계산을 딱 해서 라우팅 테이블에다가 보세요. 분명히 IP를 넣고 마스크 이렇게 넣는데 이걸 엔드 연산해서 여기 우리 PC의 라우팅 테이블입니다. 라우트 프린트 명령도 가능하고 netState-r이라는 명령으로도 가능한데요. 이런 명령을 내리니까 라우팅 테이블에 자 보세요. 187.0 네트워크 주소를 이렇게 딱 세팅을 해요. 결국은 이 PC가 존재하는 지역명은 네트워크 주소는 211에 41에 187.0이다 라고 지금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의 의미가 또 있어요. 이건 차후에 여러분들 2학기에 우리가 수업에 가서 제가 한번 또 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네트워크 주소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면 이것을 어떤 목적으로 또 쓰여지느냐라는 것을 또 한번 다른 부분에 이야기를 또 좀 할 수가 있는데 차후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L3 장비 이상의 장비들은 IP와 마스크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네트워크 주소를 계산해서 이렇게 라우팅 테이블에 집어넣더라. 아까 제가 우리 구시자 수업에서 라우트 여기도 우리가 어떻게 넣나요? 제가 IP를 자 보세요. IP를 분명히 이렇게 넣었거든. 보세요. 2.1에 IP 넣었죠. 마스크를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엔드 연산하겠죠. 그죠? 그러면 255부분은 172, 162까지 그대로 내려오고 나머지 1옥텟 부분은 0이니까 인수가 1인 게 중복되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0이 오겠죠.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을 보게 되면 보세요. 분명히 2.1을 집어넣는데 라우팅 테이블은 2.0이라고 해서 이 fast internet 제레저로 여기는 2.0이라는 지역 이름을 가진다. 네트워크 주소를 이렇게 딱 기록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마스크 24니까 결국 여기까지가 네트워크 주소부다. 결국은 마지막 부분이 이게 바로 호스트부니까 0은 네트워크 주소니까 1부터 254 IP가 fast internet 제레저로 즉 어디에? 요 인터페이스 밑에 여기에 1부터 254 IP가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브넷 마스크의 두 번째 역할이 이렇게 IP와 마스크를 엔드 연산을 해서 네트워크 주소를 만들어내고 그 네트워크 주소를 라우팅 테이블에 이렇게 등록을 하는구나. 그럼으로써 그 인터페이스에 그 네트워크에 몇 개의 IP가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내는구나. 이렇게 우선 좀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IP를 A와 B와 C 클래스 같은 클래스 풀 우리가 어드레스 형태 그대로 쓴다면 어떤 문제가 있나 잠깐 보겠습니다. 17216은 B 클래스죠. 왜 B 클래스입니까? 172가 이진수로 변환시키면 10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죠? 10로. 그래서 10로 시작하는 게 바로 B 클래스 맞죠? B 클래스는 두 번째 옥텟까지가 네트워크 주소부입니다. 나머지 두 옥텟이 바로 호스트부가 되죠. 그럼 17216 자, 맨 첫 번째 여기까지 네트워크 주소부가 되고 이진수가 0이니까 00이 되겠다. 그죠? 여기 바로 뭐죠? 1716의 네트워크 주소가 됩니다. 맨 마지막 끝자리가 이진수가 다 1인 게 2525 여기 바로 방송용 IP, 브로드캐스트 IP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존재할 수 있는 IP는 2의 16승이니까요. 2의 16승이니까 65,536개 중에 2개를 빼고 65,534개 IP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176.0.1부터 25.254까지입니다. 00과 2525를 빼고 이게 바로 65,534개예요. 이게 하나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의 네트워크에 65,000대가 묶여 있으면 아까 설명드렸죠. 대역폭도 공유하고 불필요한 트래픽도 많이 받고 보안 정책도 만들 수가 없고 도저히 동작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의미가 뭔가 하면요. 여기 바로 하나의 브로드캐스트 영역입니다. 여러분 브로드캐스트라는 방송은 어떤 방송이죠? 일대 전부죠. 네. 무슨 말인가 하면 얘가 발생하는 브로드캐스트는 여기 있는 65,000대가 다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나는 65,000대가 발생하는 브로드캐스트를 다 받아야 된다. 브로드캐스트 트래픽은 나한테 필요한 것도 있지만 필요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브로드캐스트 네트워크의 영역 안에 도메인 안에 영역 안에 이렇게 많은 호스트가 존재하면
엄청난 브로드캐스트가 존재합니다. 브로드캐스트 방송은요, 필요악이라는 표현을 제가 잠깐 한 것 같습니다. 필요하긴 필요한데 이 브로드캐스트가 우리 PC의 CPU에 엄청난 부하를 줍니다. 부하를.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65,000대가 나한테 브로드캐스트를 쏴요. 브로드캐스트라는 게 뭔가 하면 나한테 불필요한 트래픽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제가 표현을 잠깐 했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리포트를 쓴다고 지금 막 바쁜데 집에 편지가 하루에 1000통이 와요. 여기는 편지가 몇 통 옵니까? 6만 5천 개의 편지가 왔다는 이야기네요. 그럼 여러분 편지가 오면은 그 편지를 그냥 반송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편지 6만 5천 개의 편지 중에는 나의 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뭘 봐야 됩니까? 리포트를 쓰다 말고 편지가 오면은 그 편지의 목적지 주소를 보고 우리 집 주소가 아니네? 반송. 우리 집 주소가 아니네? 반송. 맞나요? 그럼 여러분이 6만 5천 개의 편지를 받았을 때 그 편지가 나의 편지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일이 목적지 주소를 검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쓰는 시간을 엄청 소모시키겠죠. 리포트 쓸 시간이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PC도 이렇게 브로드캐스트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이 CPU가 그냥 이 브로드캐스트 패킷을 버릴 수가 없어요. 이 브로드캐스트 패킷의 목적지 맥, 목적지 IP까지 심지어 사계층의 포트 넘버까지 확인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 CPU에 많은 부하가 준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이 이 PC에 지금 어떤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한다 내지는 좀 CPU 부하를 많이 가지는 그래픽 작업을 한다. 근데 이 CPU가 이 브로드캐스트 트래픽을 처리하는데 많은 프로세스를 쓰다 보니까 여러분이 정작 사용자가 지금 실행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안 되겠죠. 결국은 실행이 안 되면 뭡니까? 여러분 흔히 렉 현상이 발생하겠죠. 이런 문제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큰 하나의 네트워크에 많은 호스트가 존재하게 되면 이게 바로 이계층 구조죠. 그죠? 이계층 구조로 만들게 되면 엄청난 부하가 발생을 합니다. 보안 정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장하는 하나의 브로드캐스트 영역의 호스트, 즉 컴퓨터 대수는 250여 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250여 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B클래스를 6만 5천여 대를 하나로 묶으면 안 되고요. 이 6만 5천 대를 갖다가 최소 250여 대씩 묶을 수 있는 최대가 되겠다. 그죠? 최대 250여 대씩 우리가 묶을 수 있도록 이 B클래스를 250여 개의 IP를 가지도록 다 쪼개야 됩니다. 서버네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자, 그래서 요 그림 보니까요. 라우트의 요 인터페이스에 결국은 IP를 넣고 서버넷 마스크를 255.00을 넣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요 인터페이스 IP를 요걸 세팅하면서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두 번째 옥대까지가 네트워크 주소보니까 2계층 구조가 되는 거죠. 예, 나머지 두 옥대의 호수보니까 여기에 6만 5천 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실제 그렇게 존재하지 않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주소대로 본다면 그렇다는 이야기죠. 예, 본다면 여기 10점 얘기네요. 인터페이스는요. A 클래스입니다. A 클래스는 마스크가 25.00입니다. 0.0.0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세옥대시 호수소 보니까 2의 24승이니까 1670여만 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의 랜에 이런 네트워크는 동작할 수가 없어요. 존재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하나의 네트워크에 라우트 하나 인터페이스에 여기 랜 인터페이스는 몇 대 이하? 250여 대 이하로 다 나누어서 우리가 호스트가 존재할 수 있도록, 즉 IP가 250여 개씩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네트워크를 쪼개줘야 된다는 겁니다. 해서 다음 페이지 보면요. 자, 이게 이제 클래스를 무시하는 거죠. 보세요. 클래스 리스 네트워크입니다. 1716이라는 게 B클래스인데, 자, 여기 몇 대? 250여 대, 1.0이네요. 자, 여기 안 보이지만 슬래시 얼마, 마스크 24를 해야 되겠다. 그죠? 프리픽스를. 그럼 여기 1까지가 네트워크 서버가 되는 거죠. 여기는 2까지가 네트워크 서버가 되는 거고, 여기 24가 되겠죠. 그죠? 즉, 아까 B클래스를 갖다가 250여 대, 즉 C클래스 IP 가지는 개수만큼의 작은 네트워크를 이렇게 쪼갰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쪼개게 되면 결국 라우터가 필요합니다. L3 장비가 필요해요. 요 인터페이스가 만약에 fast 이더넷 00 여기가 각 인터페이스마다 랜 인터페이스마다 하나의 랜이 되거든요. 여기 이제 스위치가 있어야 되겠죠. 스위치가 있고 여기 PC가 결국은 이제 몇 대? 예, 2의 8승이니까요. 요 마지막 부분인 호수 보니까
250여 대 가지는 거죠. 이렇게 B클래스 176이라는 이 B클래스를 그대로 쓰게 되면 65,000대가 하나의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으로 묶이다 보니까 엄청난 호스트의 부하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250여 대를 하나의 브로드캐스트 영역, 도메인으로 묶기를 바라거든요. 설계할 때. 그래야만 이 PC의 CPU는요. 256대 정도에서 발생하는 브로드캐스트는 얘가 충분히 말할 수 있다? 견딜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우리 PC의 CPU는 사실은 굉장히 뭐예요? 요즘에 뭐 사양이 좋지 않습니까? 그죠? 더 많은 대수도 우리가 사실 충분히 아마 소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최대한 500여 대라고 설명하는데 권장하는 게 250여 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무에 가면 하나의 네트워크에는 서버넷 마스크가 252525 빵, 즉 250여 대보다 이하인 우리가 어드레스로 설계를 합니다. 이거보다 큰 우리가 서버넷 마스크를 우리가 두질 않아요. 그래서 250여 대, 250여 대, 250여 대. 그러면 17216이라는 B클래스를 갖다가 이렇게 250여 대를 갖출 수 있도록 뭐 해야 된다? 서브네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서브네팅을 하는 방법이 이제 무엇인가가 잠깐 또 1주차 때, 1차 시 때 설명했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자는 이야기겠죠. 자, 이렇게 되면 보세요. 요 라우트 요 인터페이스에다가 자, 요 IP를 1번을 아까 넣었다는 가정을 하고요. 마스크를 갖다 얼마? 24를 넣었다는 이야기죠. 25 빵을 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결국은 원래는 여기까지가 네트워크 수업이었죠. 근데 24비트까지 요 8비트를 서브넷 비트로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2계층 구조에서 몇 계층 구조로 3계층 구조가 된 거죠. 네트워크 주소부, 서브넷 주소부, 그 다음에 호스트 소부. 결국 이게 8승이니까 여기에 254개 IP가 존재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여기도 마스크 24로 둔다면은 여기는 2점대요. 맞죠? 2점대요. 여기는 3점대요까지가 네트워크 주소부가 되고 여기는 2점까지가 네트워크 주소부가 되겠죠. 그 네트워크 주소는 다르죠? 여기는 172.16 2.0이 될 것이고요. 맞죠? 네트워크 맨 첫 번째 IP니까요. 여기는 3.0이 네트워크 주소가 되겠다. 그죠? 0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250여 대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우리가 브로드캐스트 영역으로 우리가 묶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A 클래스든 B 클래스든 또는 실적으로 야는 지금 사설 IP니까 이렇게 256개라 하지만 공인 IP라면 실제 여기가 PC가 뭐 20대 있다. 그러면 20개 IP를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또 공인 IP를 256개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20보다 큰 이 누승인 32개 IP를 또 주도록 또 우리가 IP를 더 서브네팅을 더 해가 더 쪼개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서브네팅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내가 필요한 IP 개수에 해당되는 IP만큼 쪼개는 서브네팅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실무적으로 최대제가 250ml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프리픽 24예요. 2525 빵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 몇 개 있느냐? 요거 포함해서 우리 결국은 이진수니까요. C클래스는 206개 아닙니까? 이진수란 것은 그 다음에 요거 반 개수인 128개 IP를 가지는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반인 64개 IP를 가지는 네트워크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반인 32개, 요거 반인 16개, 요거 반인 8개, 요거 반인 4개. 이게 다예요. 실무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네트워크에 존재하게 할 수 있는 IP 개수는 이게 두 개를 빼야 되겠죠. 250여 개, 254개, 126개, 126개, 62개, 30개, 14개, 6개, 2개. 1개, 2개, 3개, 4개, 5, 6, 7개. 그러니까 실무에는 7개의 서브넷 밖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제가 다음 그림에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보세요. 서브넷 마스크가 252525 빵. 이게 결국 IP가 몇 개입니까? 2의 8승이니까요. 호수 소부가 2의 8승. 그중에 2개를 빼야 되니까 254개. 이게 128. 2의 7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요거를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이 부분을. 그러니까 실무에 존재하는 마스크는 2525 빵, 2525 128, 192, 224, 240, 248, 252. 요게 254개, 126개, 62개, 30개, 14개, 6개, 2개. 총 7개의 서브넷밖에 실무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7개밖에. 요거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 호스트 컴퓨터에
즉 네트워크 내역을 만드는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서브넷 마스크를 의미하는 부분인데 7개밖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그럼 이걸 어떻게 이렇게 서브넷을 마음대로 이렇게 조절하느냐 이 이야기를 3차 시간에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서브네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